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1919년 건국을 공식화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건국절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위로와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 의원님, 광복절 축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살충제 계란 이야기가 상당히 논란이 크고 있습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 구제역, AI, 이번에 계란까지 정부 대응이 좀 늦지 않느냐, 이 늦가기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AI는 이번 정부 들어서 생긴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서 잠깐 AI가 창궐 하려고 하니까 사전에 조기 진화해서 AI는 일단 이제 한숨 돌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살충제 계란 건은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충제 계란을 먹어왔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뿌리 뽑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이런 정부의 늑장 대응이라는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평상시에 좀 이런 그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이것이 처음에 발발하자 우리한테 넘어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는 게 필요하다. 하여튼 중요한 건 여태까지 그거 먹고 우리가 병나거나 죽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크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예. 너무 이렇게 전부 이렇게 제가 볼 땐 즉자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살충제 계란 관련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계속해서 뉴스를 보시면서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침착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축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처음 저희가 좀 다뤄보고 싶은 게 1919년 건국을 공식화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확실히 그게 반대였는데요. 1948년을 건국으로 공식화했었는데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좀 역사를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1919년 3월 1일 3.1 정신에 따라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 네. 그때 우리는 일제치하임에도 우리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게 지금 논란을 뉴라이트께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2007년 말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이 예.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 논란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건국절 논란이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상식은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헌법에도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그 일제 엄혹한 시절에 독립운동을 그렇게 가열차게 할 수 있었던 근거도 상해에 이 영토는 뺏겼지만 우리의 정신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있다. 망명정부가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고요.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을 일으킨 건 뉴라이트 학자들이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립운동을 가열차게 하신 분이었다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젊은 시절에 친일 행위를 했다는 것이 대법원에 의해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는 그냥 공과 과를 예. 산업화의 공적, 그다음에 친일 행위도 하셨지만 어쨌든 산업화의 공적도 있고 민주 인사를 탄압한 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역사 속에서 평가를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 예. 이 논란이 가속화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상식으로 가져왔던 상해 임시정부 때 그때 우리는 국가가 있었다. 영토는 비록 뺏겼지만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어져 와서 우리의 역사인식이 형성된 그걸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상식을 중간에 누군가 뒤집으려고 했던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표현을 하실 때 이건 뭐 대통령의 어제 축사로 논란이 촉발됐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1919년과 48년 중에 어느 쪽이신가요? 이게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예. 예, 이랬어요. 1919년에 분명히 이제 그 독립 정신을 만천에 천양하고 예. 대한민국 주권론을 얘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의 요건 세 가지, 그렇죠? 주권, 국민, 영토 예. 이 차원에서 봤으면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실제 1919년 이제 소위 말하면 건국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1948년 예, 48년. 건국에 대해서 어떤 이제 비판을 하냐면 그거 친미 친일 정부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속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1919년 정부조차 사실은 초대 총리,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그 1919년 정부의 상징으로 얘기하는 김구 선생도 예. 사실은 우파였어요. 외교노선대 무장노선, 노선이 달랐을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1919년과 1948년에 어떤 이념적 속성이 차이가 없는 거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의 요건, 그다음에 어떤 그 이념적 측면 이런 측면에서 1948년에 대해서 왜 저는 이것을 건국을이 아니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게 고육지책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네. 1947년에 북쪽에서 김일성과 소련이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토지개량과 인민군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의 국가를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고자 어쩔 수 없이 1948년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맥락도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1948년 건국론을 저는 왜 부정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다만 이제 제가 좀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개천절 얘기할 때 단기 2333년 전에 네. 10월 3일 날 단군이 이 땅에 나라를 창건하셨다. 그거 다 믿어요? 안 믿죠?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1919년에 어떤 그 임시정부 수립을 그걸 또 하나로 이렇게 그 기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 싫으면은 제1건국일 제2건국이로 하든가 DJ가 하듯이 좀 그렇게 하는 좀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좀 상당히 이게 더 이상 지나가면 근데 조선시대 때 상중에 상중에 3일을 기일로 할 것이냐 2일을 기일로 할 것이냐 이 당파 싸움 하듯이 예.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일정하게 저의 절충안을 좀 이게 이 텔레비전을 보시면 위정자께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많이 저는, 해주셨는데 네.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 의원님. 어쨌든 류석준 혁신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영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부합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이 또 1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1948년 건국절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시청자 중에 아니 19년과 48년을 건국절을 언제로 보느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이렇게 다투느냐 이걸 한번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딱 일제가 일제시대에 주장하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일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주권, 국민, 영토 우리가 다 갖고 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런 식의 주장이 제1건국일, 제2건국일 이런 거 저 개인적으로 거부합니다. 예. 그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의 건국일이 2개 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실 겁니까? 그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의 식민지 시절이 우리나라 근대화가 촉진됐다는 론, 그게 이제 다 제2건국 주장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의도를 이렇게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조차 1948년 8월 15일에 기념식을 하시면서 건국기념일이라고 안 하세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하세요. 왜냐?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모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국을 그때 했고 정부 수립한 건 48년 8월 15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이승만 대통령도 했다는 점. 네,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왜 저러시냐? 일부 유석준 위원장 등 뉴라이트 계열은 왜 이러냐?
이게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주권 국민 영토 예. 이걸 일제가 가지고 있었다.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없었다. 그럼 우리는 역사가 단절됩니다. 일제시대가. 예.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 사람들이 보기엔 저런 시각에서 보면 국가를 참칭한 세력이 되는 것이죠. 국가가 아닌 아니 국가를 참칭한 참칭했다.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예, 것이 예. 정부와 국가를 참칭한 반란 세력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말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예, 예. 거꾸로 그럼 누가 부활하냐? 일제 36년 동안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 세력은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예. 네,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만보양보에서 유석춘 위원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독립운동한 것, 독립운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걸 내란죄로 본 국가 참칭 뭐 내란죄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수괴되시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위나 그 우리가 친일파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인데 예. 친일행위 인정하시는 건지 그럼 친일파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준 은인이라고 가르치면 그러면 친일파는 일본에 협조한 거니까 잘한 것이 되는데 예. 이 두 가지를 답변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차 의원님 말씀 한 번만 더 듣고 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어떤 만약에 있잖아요. 1948년 8월 15일 그 대한민국 건국할 때 그 당시 임시 정부에 있었던 주 세력들, 예. 뭐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나는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인정할 수 없다. 라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됐을 거예요. 예. 그죠?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예. 그분들이 그때 문제 제기 안 했어요. 정부 이때 수립을 48년 8월 8일로 건국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것조차도 아니, 반론해야 돼. 어떤 그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이게 참칭을 하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왜 그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제 옆에 가는 어떤 그 도둑놈이 저한테 앞에 차가 오니까 빨리 비켜서라 그럴 때 저 도둑놈이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안 믿는다, 안 듣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우리 소위 말하면 좌파에서 우파를 섭섭해하는 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좌파가 얘기하는 거 북한하고 동조한다. 이렇게 해서 또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내가 얘기하는 것 이것이 과연 역사적 객관 사실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예. 이거지 이게 일제의 편을 드느냐 아니냐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저희 조상님이 일제하고 관련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죠. 예. 한 가지만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절이란 말을 쓴 적이 없다는 거.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했지 언제 예.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조금 사실을 왜곡하면 정말 이 논의 어려워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부 수립하면서 기념식 할 때 예. 현판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네. 네, 네. 기념일로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우리의 그 이승만 그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님까지 다 합의한 사안을 예. 이승만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는 뉴라이트가 왜 그분들의 생각까지를 뒤집는지.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승만 대통령도 정부 수립이라고 했고요.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뉴라이트 계열과 일부가 북한하고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지금. 네. 북한이 그러거든요.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북한이. 예. 저는 제가 사학도로서 북한이 상해 임시정부를 망명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근데 유독 그 어떻게 표현대로 하면 우파에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북한과 그렇게 같은 시각인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부 제가 하나만 수립이 얘기 드릴게요. 맞습니다. 1948년 5월에 사실 재헌의회가 수립이 돼요. 예. 그래서 재헌의회가 먼저 수립해서 그 다음에 이제 1948년 8월에 정부가 수립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이 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 1948년 8월 15일은
정부가 수립된과 동시에 국가 수립이 과정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학적으로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삼권 분립의 어떤 주체들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전 과정을 보고서 1948년 8월 15일을 그 정부 수립날을 건국 수립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그것이 거죠.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문제 제기하시면은 그거는 토론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그 저는 과정과 팩트 관련해서 얘기예요. 어떤 그 이 서로 말하는 시스템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 드린 게 이게 객관적 현실입니다. 아닙니다. 저 제가- 정치학했어요. 아니 제가 주장하는 건 팩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요 상해 망명 정부의 대통령이세요. 예, 예.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수립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일을 주도했던 분들에게는 모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순이 없어야죠. 왜냐하면 일제히 나라를 다 뺏기고 국권도 없고 우리가 그때 국가가 없었다면 뭘 근거로 싸워서 나라를 되찾냐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2007년에 괜히 쓸데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셨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이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의미 있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합니다. 상당히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많거든요. 차 의원님께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뭐 대통령께서 실제 그 현재 우리가 민감한 문제 이런 문제를 대통령께서 상당히 위헌 소지가 있게 예. 그 독단적으로 결정하시고 마치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심히 우려하지만 대통령께서 그동안 그 이 역대 대통령들이 못했던 하여튼 서민과 더 밀착하는 행보라든가 예. 그다음에 우리가 풀어내지 못했던 숙제들을 풀어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드립니다. 네. 예. 그래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 좋은 거죠. 지난번에 그 가습기 피해자도 불러서 네, 위로해 주는 것도 좋고 왜 그동안 그 전에 있는 대통령들은 특히 제가 여당일 때 대통령들은 그걸 못했을까요? 참으로 제가 애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만 이제 국회가 대통령께서는 이제 만나서 위로하고 들어주는 행보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그걸 받아서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었으나 19대 국회 때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가 이제 대통령의 저런 진정성을 받아서 세월호 특조위를 재가동해서 예. 그러니까 세월호의 그 정말 당사자가 유가족이 만족할 정도의 진정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